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고 있는 자전거 샵 주인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처음으로 올릴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자전거 출퇴근할 때 가격별로 그 제품마다 특징,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청주 오창과학단지라는 동네인데 동네 자체가 다른 동네랑 좀 다르게 서로 가까우면서도 먼 듯,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거리가. 그래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차로 이동하기에는 또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일단 제 앞에 세 대를 놨는데, 일단 오늘은 가격대가 1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의 제품의 출퇴근 자전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출퇴근을 이제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갑자기 많아지셨고, 자전거 문의도 많아지셨고 구매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이 보통 오시면은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하세요.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어떤 제품인지, 혹시 가격대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좀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제가 하는 말로 오늘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출퇴근으로 사실 잘 나가는 가격대가 사실 1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예요. 1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는 회전율도 높고 출퇴근에 적합하게 나왔어요. 물론 80만원대가 뭐 출퇴근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가격대죠. 50만원대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1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말했으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전거를 먼저 보기 앞서서 금액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릴 거예요. 10만원대 자전거, 10만원대 자전거가 있고 20만원대 자전거가 있고 30, 40, 50, 60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가격대는 10만원대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전거가 10만원이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자전거 가격을 봐서 볼 때 10만원대면은 사실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는 학생 아니면 혹은 직장인들이 나는 거리가 출근해서 한 5분 거리다, 혹은 한 7분, 10분 미만이다. 그러면은 10분 미만이면서 나는 진짜 간단한 자전거를 원한다. 기능 그런 거 많이 필요 없고 그냥 평지 위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탈 거면서 동네에서 그냥 간단하게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초반까지 추천을 드려요. 사실 10만원대랑 20만원대 완전 초반까지는 거의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단수 21단 똑같고요. 그리고 프레임도 철인 거 똑같고요. 프레임이란 이제 자전거 몸체인데, 몸체에도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게 있고 크로몰리가 있고 카본이 있고 티타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차피 말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거는 보통 철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격이 일단 10만원이기 때문에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프레임에 들어가는 재료나 웬만하면 좀 저렴한 거를 집어넣어서 1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맞춰요.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짜리가 막 못할 것도 아니고 막 안 좋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10만 원대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예전에 뭐 들어보면은 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녹슨다 이랬지만은, 뭐 요즘도 뭐 브랜드별로 약간은 좀 상이하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도장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10만 원짜리 철 팁이라고 해서 막 비가 뭐 잠깐 맞췄다고 해서 막 녹이 막 슬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소나기나 막 장마철 때 막 밖에다 세워놓으면 당연히 뭐 녹은 쓰는 거는 어디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나는 5분 거리 그리고 10분 거리 정도 간단하게 탈 거고 평지 위주가 많다면은 10만 원대 자전거를 추천을 드려요. 10만 원대 자전거의 가장 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면은, 장점은 사실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단점을 뽑자면은 변속을 할 때 이제 변속 방식이 눌러서 하는 원터치 방식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돌려서 하는 방식도 스로틀 방식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시마노 제품이 나오고 또 이름 없는 데서 돌리는 제품이 나와요. 보통 10만 원대는 돌리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변속을 할 때 변속이 되긴 하지만은 제대로 톱니바퀴에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약간씩 또 돌려서 조절을 해가면서 또 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쪽에 이제 포크라고 하는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서스펜션이라고 충격 완화 장치가 거의 10만 원짜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충격 완화 장치도 없고 이제 변속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점을 뽑자면 그 점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제 나는 한 거리가 15분 이상 그리고 30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노면도 살짝 울퉁불퉁한 곳이 있고 그 구간이 다 평지가 아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약간씩 존재한다. 나는 그럼 어떤 걸 타야 되나? 그러신 분한테는 되도록이면 20만 원대 이상을 추천을 드려요. 가격이 벌써 10만 원대라고 하고 20만 원대라고 하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자전거 2배 차이가 굉장히 또 크게 또 느껴져요. 제가 지금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제 20만 원대로 넘어가면은 보통 20만 원대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20만 원대로 보면은 뭐 거의 20만 원대면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나와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철보다는 가볍고 유지 보수하기가 좀 편하고요. 녹이 그렇게 막 프레임에 쓸지를 않기 때문에 외관상도 깔끔해서 보기 좋고요. 그리고 무게가 일단 가볍고, 그리고 변속을 할 때 변속기에도 조금 더 좋은 부품이 들어가서 단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 부품들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변속할 때도 거의 대부분 원터치로 들어가요. 20만 원대는. 좀 이따가 원터치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지만은 정확하게 한 단 한 단씩 변속이 돼요. 그래서 타닥타닥 거리는 그런 소리가 없죠. 물론 이제 변속 세팅이 잘못되면은 그런 소리는 들릴 수가 있고 급변속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소리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은 정확하게 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10만 원짜리랑 20만 원짜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앞바퀴 쪽을 보시면은 이제 충격 완화 장치인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 그 유무 차이가 커요. 20만 원대는 이제 뭐 좀 울퉁불퉁한 노면도 갈 거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도 길고 하기 때문에 몸에 좀 피로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고 충격 완화 장치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20만 원대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 초, 그리고 40만 원대에서 중반, 후반까지 보통 오늘 거기까지만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20만 원대하고는 뭔 차이냐? 같은 프레임은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알루미늄도 사실 가격에 따라서 등급이 더 좋은 게 들어가요. 같은 알루미늄이어도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 강성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짜리랑 30만 원짜리랑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또 그런 속에
자세히 파헤쳐 보면은 기능들이 더 30만 원대가 더 좋죠. 샥도 조금 더 같은 코일 샥이어도 조금 더 풍성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수도 보통 20만 원대는 20만 원대는 21단 자전거가 많고 이제 30만 원 후반대가 되면은 이제 24단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단 차이가 굉장히 오르막길 갈 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걸리고 나는 주말에도 운동도 할 겸 평일에는 자전거로 출퇴근, 그러니까 자전거 출퇴근 겸 운동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30만 원대 이상을 찾으시는 게 몸의 피로도도 낮추실 수 있고 즐겁게 출퇴근을 하실 수 있고 주말엔 또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자전거를 저희 매장에 있는 자전거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물론 브랜드 홍보는 아니고 일단 저희 매장에 있는 제품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자전거는 10만 원대고요. 이 옆에 있는 건 20만 원대, 저 제품은 30만 원대. 일단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차이점이 분명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이제 10만 원대 철자전거에 철TV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물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무거운 뭐 아령 몇 개 정도니까 그렇게 무겁다고는 느껴지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전거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무게는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부속품도 이런 부속품들이 하나하나씩 다 단가를 이 자전거의 총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대 자전거는 이렇게 자사 브랜드의 변속기, 구동계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단가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이 돌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했던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돌리면서 변속이 되는데 변속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한 단 한 단 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를 살짝씩 또 돌려주면은 또 그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팁이죠. 이렇게 해서 변속을 맞춰주시고 큰 단점이다 보면은 이거를 급하게 또 돌리시다 보면은 이 부품이 견고하지가 않아서 잘 부서져요. 그래서 출퇴근이 좀 거리가 있고 변속을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10만 원대 자전거는 평지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그리고 10만 원대 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은 샥이 없어요. 충격 완화 장치인 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노면이 많은 울퉁불퉁한 곳에서 타면은 이 충격이 그대로 이 흡수를 못하고 처리고 또 완화 장치도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죠. 그래서 이 10만 원대 자전거는 이제 간단하게 평지 위주로 동네 마실용으로 타시는 분들한테 5분 거리나 10분 거리 분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대 자전거. 20만 원대 자전거라고 하면은 사실 10만 원대랑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은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보통 20만 원대 브랜드 있는 자전거면은 이렇게 시마노 제품이 들어가요. 곳곳에. 뭐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변속이 정확하고 부드러워지죠. 10만 원대보다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 차이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변속기를 보시면은 브레이크랑 변속기랑 통합이 되어 있게 거의 나와요. 생활차 20만 원대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한 단 한 단 변속이 정확하게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큰 차이점이죠. 이거를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10만 원대는 없었던 제품이 없었던 부품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울퉁불퉁한 노면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주행거리가 15분 이상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20만 원대 자전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서 노면에서 알루미늄에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여기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가 10만 원짜리보다는 현저하게 낮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대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자전거죠. 이 자전거는 가격대가 39만 원짜리예요. 보통 그냥 39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대로 보셔도 되시고 40만 원대 초반으로 보셔도 되는 자전거예요. 보통 이 정도 스펙이면은 보통 30만 원 후반대에서 한 50만 원대 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단수도 이제 시마노 구동계에서 조금 더 높은 구동계가 들어가면서 단수도 이제 21단에서 24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같은 알루미늄이더라도 산학 인증을 맡은 알루미늄이 있고 그냥 평범한 유사 MTB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주인분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알루미늄에도 아까 전에 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이 6061T6이라고 조금 더 상급인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볍고 더 강성이 더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 샥도 보통 30만원, 40만원대까지는 40만원 초까지는 거의 보통 자사 샥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저가에 들어가는 샥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죠. 같은 코일 샥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변속기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간혹 3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대는 유압식이 나와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도 브레이크 기능이 정확하게 딱딱 잡히고요. 이것도 이제 기계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는데 사실 두 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유압식은 여기 안에 유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브레이크 기능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잡혀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보통 단수가 20만원대보다는 한 단이 더 높기 때문에 출퇴근 겸 운동 겸으로 제가 이 제품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50만원대까지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모델을 대표적으로 꺼낸 거는 소비자가가 39만원이지만은 보통 어느 타 브랜드의 50만원대 초반 자전거랑 거의 스펙이 비슷해요. 그래서 50만원대까지의 제품으로 이 제품을 많이들 판매를 하고, 이 제품이 또 벤토르라고 하는 제품인데 V2000이 있고 V4000, 또 올해 인기에 힘입어서 V600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 벤토르 시리즈랑 또 이 위에 단계인 시리즈를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자면은 5분에서 10분 거리다, 그리고 평지 위주다, 간단하게 탈 거다, 10만원대로 고르시면 되시고요. 15분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그리고 평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20만원 초반에서 거의 20만원 후반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스펙이 사실상. 그래도 뭐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씩 부품이 더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가볍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같은 20만원대여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출근 거리가 그래도 한 20분 이상부터 주말에 운동도 하고 싶고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30만원 후반대부터 추천을 드려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자전거가 30만원대랑 50만원대 정도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저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가격별로 오늘은 제가 1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설명을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뭐 자전거에 뭐 팁 같은 거나 꿀팁 같은 거나 아니면은 또 40만원대 오늘 소개드렸던 가격대에서 또 이상의 자전거를 또 한번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